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 채널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기쁩니다. 네, 제가 처음에 7월 말에 영상을 처음 찍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전, 이렇게 해서 강리치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 드디어 지금 100명이 딱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저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강리치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화면을 조금 다르게 띄웠는데요. 오늘 이게 캠을 제가 잘못 건드려서 이게 또 달라졌죠. 캠을 잘못 건드려서 이게 화면이 좀 조정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책을 좀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냐면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많이 화면에 나와서 좀 난해했어요. 요게 이렇게 화면이 꽉 차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오늘은 덮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안 돼서. 네. 여기 책 표지 보시면 여기가 바늘이에요. 이게 바늘 꾸며있고, 이야, 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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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보였는데, 요 밑에 이제 날카로운 거가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을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책도 완전 내용과 똑같이 이미지화를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라고 하죠. 오늘도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한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피상적인, 근데 겉으로 수박핥듯이 겉핥기식으로의 그런 대화는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낀대요. 근데 이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대화에 관심도 보이고 집중하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깊은 대화를 다시 가벼운 주제로 옮기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있는 대화만 막 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가벼운 대화들만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또 생각도 들잖아요. 자, 피곤해져서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하기 힘들 때는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화를 깊은 관계로 끌어들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이래요. 침묵의 깊이에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면 좀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하나씩 벗겨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야 해요. 그래서 상담가들이 그 내담자의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면 처음에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을 중간중간 이렇게 딱 끊지 않고 듣다가 그래서 좀 대화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그 내담자가 피상적인 대화로 딱 가로막으면 그거를 딱 치워버리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게 질문을 딱 던져요. 그 내담자의 생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상담가들도 우선은 좀 듣고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당신은 상대방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럼 상대방이 계속 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면 그 대화의 주제에 대해 실질적인 질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화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면 상대방도 대화에 더 몰입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두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요. 어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하면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대화는 내가 무관심한 친구에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때 상황에 감정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딱 자기 속내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상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시키는 대화는 감정을 차단하지만 구체적인 대화는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피상적인 대화는 감정을 딱 차단해버리고 내가 그냥 겉으로만 이제 얘기하고 겉으로만 표현을 하고 겉으로만 얼굴을 내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대화를 깊은 단계로 이끌어 가려면 일반화시키는 내용에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합니다. 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다시 일반적인 대화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으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대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대화도 했다, 피상적인 대화도 했다, 또 피상적인 대화가 너무 너무 오래 간다 하면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잠시 침묵을 이렇게 하다가 들어주다가 이렇게 하면 반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야지만 조금 덜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제가 이렇게 책을 오늘 또 읽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오늘 해드릴 거. 네. 자, 여러분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네,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연배들도 계실 텐데, 제가 친구라고 했네. 뭐, 친구죠, 뭐, 프렌드. 우리가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교감하는 친구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쵸? 자,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참, 제가 항상 느끼지만, 저 라이브 되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1000명 되면 저 분명히 라이브 방송 할 건데 그때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그때 되면 제가 조금 더 좀 말하는 것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좀 되게 더 행복하고 정말 벅찰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꼭 하겠습니다. 네. 자, 예민한 사람들은요 대체로 분노의 감정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도 못한대요. 그쵸?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를 감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우선 화가 나는데. 그쵸?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싫어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면 기분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화를 낼 때 많은 자극을 받고 신경계의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균형을 잡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우선 욱해가지고 정말 참지 못할 때는 그냥 딱 질러버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게 조금 뭐랄까 제가 예민하고 좀 민감한 거랑은 좀 다른 요소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이 그래도 많이 훈련을 하고 많이 아파도 보고 더 이상 나는 아픈 게 싫어. 나는 마음이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저도 또, 말도 예쁘게 다시 돌려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도 하는데, 그전에는 딱, 기분이 딱 나쁘거나 아니면 상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 때 무조건 그걸 참질 못했어요. 막 너무 화가 나고 머리도 아파 죽겠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따졌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무너졌어요. 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딱 정면 대결을 하면 분명히 패배를 하잖아요.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했고 분명히 패배를 해요.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뭐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것들을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예민해서 민감해서 이렇다라는 거는, 저는 그럼 뭘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감정을 표출할 때 스스로 큰 타격을 받게 된대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강렬한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예민한 안테나가 있기 때문이래요. 큰 타격이 받는 게, 저 사람이 딱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보여.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쵸? 근데 그냥 예민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기도 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예술가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요. 그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쉽게 수용을 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정말 생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건 진짜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가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된대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안 하고 싶어. 진짜. 그쵸? 그냥 걔가 느끼는 고통 걔가 느꼈으면 좋겠고, 내가 느끼는 고통 안 느꼈으면 좋겠고, 나도 안 느끼고 걔도 안 느끼고, 그럼 좋죠. 근데 남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건 정말 별로 안 좋아요. 그쵸? 네. 자,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실제로 우리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들은요. 논쟁이나 싸움에 취약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빠른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윤리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논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하기 쉬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진짜 남들을 해하면서까지 제가 뭔가 부귀영화를 보자 이러는 거 싫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재테크 수업을 가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한항공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뭐 법원에 출두하고 하면서 모두가 증인을 섰던 사람들이 새로운 게 말을 바꿔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거짓된 증언들을 하고,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 지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저 혼자만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주는데, 다른 사람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가 만져보지 못한 돈을 주는데, 그 상황에서 나만 딱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딱 보면 말 한마디 바꿔주는 거고,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기네 그냥 평생 먹고 살 돈을 받고 변론을 바꿔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안 돼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나쁜 짓 했잖아요. 나쁘게 했잖아요. 상위 1%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들 세계를 살아가는 거 그냥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싫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상위 1%는? 인간적으로, 인성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인성적으로 훌륭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보기가 되게? 그럼 존경하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화가 났고 그냥 싫었어요. 왜? 남들한테,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한테 정말 업신여기고 막대하고 막 죄송합니다. 정말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 돈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가 무슨 옛날에 그 독립투사가 된 거 마냥 정말 진짜 항쟁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반드시 풍요롭게 되고 부유하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숨쉬기가 어렵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같이 함께 우리 부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부자? 재산은 분명 풍요로워야 하고 진짜 마음이 풍요롭고 인성이 가득하고 그리고 진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그런 풍요로운 부자가 많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제가 분명히 잘 돼서 조금 더 지금보다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숨 쉬는 거를 힘들게 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선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돌보고 이러면서 조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처럼 정말 복지도 잘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네. 자,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논쟁에서 항상 패배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래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고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이 부과한 약점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맞아요. 패배를 감지해요. 저는 늘 예전에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막 흥분하고 여기서 막 울먹울먹하고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여기서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흥분을 하니까 저는 언니와 대화를 할 때 항상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항상 좌절감을 맛봤고,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논쟁을 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논쟁을 하려면 언니는 조곤조곤 하면서 너는 이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거기다가 아니 언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조곤 자기 할 말을 딱딱딱딱딱 하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 톤도 낮고 한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크고 감정 상태가 흥분이 된 상태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그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거와 같다고 합니다. 자, 어떤 헬르라는 57세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항상 나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논쟁에서 내 관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패배를 인정했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조금 가슴이 좀 여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네, 민감한 사람들은 대체로 빠르고 과열된 논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또 발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간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준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분노를 직면할 때 대부분의 경우 조용히 물러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대방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과열된 논쟁에서는 분명히 깨져버리고 파괴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진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선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상대는 알아차리지 못해. 근데 나는 기분이 이미 많이 상했어. 근데 이것들을 그때 바로 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시간을 갖고 이 생각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며칠 있다가 이제 감정 정리를 하고 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의 생각과 느낌을 이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서 나는 불쾌했고 나는 그 부분에 인해서 다음에는 너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삼가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좀 효과가 좋겠죠.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을 알고 좀 피해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민감한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피곤하다 이런 소리를 안 듣죠. 저는 맨날 엄마가 너는 피곤해. 너는 엄마 어렸을 때 언니는 그냥 아무거나 사주는 대로 막 옷을 입는데 저는 제가 꼭 보고 어렸을 때도 꼭 보고 제가 마음에 쏙 들어야지 엄마 나 저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고를 수가 없고 정말 뺑뺑뺑뺑 돌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그러니까 엄마는 저랑 성향이 달라요. 엄마는 약간 곰가고 저는 여우가였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옷을 뭘 알겠어요. 근데 수영복도 언니는 그냥 빨간색에 동그란 그냥 이제 도트 이렇게 크게 물방울이 있는 거를 그냥 막 있는데 그냥 깨끗해요. 예쁘고 언니한테도 잘 어울리고. 근데 그걸 엄마가 그냥 이거 입어 하면서 사주니까 언니가 알았어 하고서는 사는데 저는 끝까지 찾아 돌아다니는 거 예쁜 걸로 내 눈에. 그때 어렸을 때 저는 노란색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투가 많아서 노란색 좋아한다고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노란색에 약간 뭐라 그럴까 만화 캐릭터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골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피곤하다고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민감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섬세하게 컬러 같은 것도 제가 고를 때 섬세하게 보는 게 있었던 거죠.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꼭 제 마음에 꼭 쏙 마음에 들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희생양입니다. 저한테. 네. 자, 이번에는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마무리를 하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은,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은 걸 하지 못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벌써 막 1시간이 되고, 막, 그래서 좀 줄여볼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나중에 라이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줄이고, 그냥 막,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막 댓글 보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저는 기대됩니다. 그거를 목표를 삼아서 제가 그걸 할 거 상상을 하면서 행복하게 정말 나는 또 갈 길이 있구나 하면서 가고 싶어요. 이미 크리에이터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제 나름대로 지금 첫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좋으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후발대로 딱 출발을 하더라도 저는 신나게 가겠습니다. 네. 주저리 말도 많죠. 자,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화가 난 사람, 이게 뭐지? 기본적으로 당신은 화가 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송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당신은 화가 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타인의 사랑과 친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래요. 이제 민감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노가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신이 참을 수 있는 공격과 모욕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참을 수 없는 공격과 모욕을 딱
딱 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준을 딱 세워 놓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뭐 동생이 어깨를 친다거나 아니면 말을 그냥 툭 던지고 그냥 그랬어? 이 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니면은 상사도 뭐 존중어를 써야 될 때 막말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한계를 딱 정해놓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딱 느끼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을 때 내 자존감이 충만했을 때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선을 딱 자연스럽게 규정을 해놓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공격에 대해서는 한계를 딱 규정을 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정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자존감이 낮은데 그게 잘 될까요? 오늘부터 그거 하세요. 안아주세요. 이름 부르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내 얼굴 보면서 거울 보시면서 웃으세요. 웃으시고 정말 나는 나를 사랑해. 사영아 사랑해. 오늘 즐거웠어? 그랬구나 하면서 오늘 얘기도 거울을 보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만 여기 심장을 자꾸만 만져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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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축복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존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그냥 자연스럽게 배게 돼 있어요. 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하잖아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도 요거 연습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딱 공격을 했다. 그러면 딱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자, 예민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힘든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민감한 사람들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한다고 또 합니다. 관계를 지속한다고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 진짜 불편해 죽겠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모임을 했을 때 한 친구는 좀 되게 늦게 와도 항상 좀 뭐랄까 미안한 감이 없이 등장을 하고 또 걔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임이잖아요. 그럼 시간을 늦게 하든가 아니면 좀 적절하게 하든가 그러면서 와서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그 음식값 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일찍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일찍 들어가는 친구는 저희가 1차, 2차, 3차를 가면 3차에서 먹지 못한 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또 달라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 이런 거에서 좀 뭐랄까, 좀 편파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도 있고 또 그런 거에서도 뭐 이제 일부분이지만 좀 민감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데도 참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남자들은 한 중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만나면 돈을 많이 가진 또 일을 성공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를 못 한다고 해요. 그건 부당한 대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 싫습니다.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누군가를 잘라내는 걸 너무 힘들어했고 그 안에 막 미칠 듯이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 관계에서 딱 빠지면 나 혼자 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쟤는 외톨이야. 쟤는 친구도 없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신경이 쓰여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관계를 지속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평생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임하던 그 친구,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절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딱 그 부분에서 친구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딱 재정비를 하고 딱 갈아치워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좀 많이 제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정하고 정말 인정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진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상담도 도움이 됐고.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신경 안 써도 너무 좋고, 정말 저를 아껴주는 친한 친구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진짜 소나무처럼 제 곁에 있어줄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제 곁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하나도 외롭거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때가 더 짜증나고 더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진짜 정말 그건 못할 짓이에요. 사람들은 대신에 이런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여파가 생길 것을 두려워서 하지 않는데, 과감하게 한번 내 자신을, 이 내면을 충분히 사랑을 쭉 나한테 주시고,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서 내 자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또 다른 멤버들이 생기고, 나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인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안에서 내가 가려낼 수 있는 힘까지 생긴답니다. 네. 자, 그들은 언젠가는 상대방이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친절을 베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필수예요. 우리 같이 민감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깊은 애정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 부당하다고 딱 느끼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에 한계를 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한계를 정해서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쵸?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대접 받았을 때를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제3의 인물로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연습 해봅시다. 연습해야 돼요. 저 상담받으면서 정말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딪혀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감정적이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조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네.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조차가 화가 나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근데 진정한 자존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네. 하나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용기 있고 굉장히 멋진 일이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당신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다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때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선의 중도를 찾으래요. 중도라는 건 뭐냐면 그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그냥 중간. 이 중간적인 것들, 중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딱 화를 내거나 막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분노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은 너 때문에 내 좋은 기분을 망쳤어, 또는 나는 지금 굉장히 예민해 라고 당신의 느낌을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대요. 자, 싫어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상대방과 더 명확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두 사람 사이에 좋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계를 딱 명확하게,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어. 상대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조율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좋아해. 그럼 나는 이 싫어하는 일을 조금 더 줄이고 이 사람 좋아하는 거를 또 더 권장하고. 그리고 나도 상대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명확한 의사소통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도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나면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사소통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또한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서 좋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더 잘 표현한다고 느낄수록 상대방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더 표현을 하면 왜? 나는 이게 되게 좋은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당신하고 같이 산책하는 게 좋아. 나는 자기가 들어왔을 때 자기를 이렇게 안는 게 좋아. 난 자기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하거나 근데 난 자기가 말을 예쁘게 안 하는 게 좋지 않아.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은 조금 더 내가 표현을 하니까 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걸 다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쵸? 절대 남자들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거 하나도 못 봐요. 여자들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서 표현하셔야지만 남자들이 그걸 조금은 안다니까요. 대신에 표현하실 때는 흥분하지 말고 예쁘게 기분 좋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특히 분노나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 더더욱 그렇대요. 그럼 길게 보면 결과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처음에는 부딪히는 게 관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아니면 모임을 할 때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꾹꾹꾹꾹 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길게 보였을 때는 나쁜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이 당연히 정해야 할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었다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래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과 그리고 모욕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참았어야 했어요. 왜?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선이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해놓은 그런 한계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거를 참아냈어야 됐던 거죠. 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시죠? 누구나 다 긍정적이고 우리 요즘에 SNS에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놓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고통스럽고 눈물로 정말 빤할 날이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행복하지 못한 일도 많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정결핍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래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드러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내 그 부분이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기회가 생겨요. 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너무 힘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쏟아내거든요. 나 힘들어. 근데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는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싶고 정말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되게 저도 부정적이었거든요. 드러내는 게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 항상 공존을 하는데, 이 긍정으로 예를 들어서 시크릿은 내가 생각하면 꿈이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감정 있죠. 이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긍정이 쉽게 내려와요.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내가 잘 처리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작게 작게 쓰다듬고 예뻐해주면서 요 감정이 조금 조금씩 사그라지고 이렇게 하트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잘 하셔야지 돼요. 요거 부정적인 감정이 잘 이렇게 만져지고 하면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딱 생기는 감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거에서 훨씬 더 긍정적이 돼서 완전 천사가 될걸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노하우를 배운 거죠. 연습도 했고 저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공존을 해요. 긍정과. 이게 이만큼 커지냐가 이게 관건인 거죠. 항상 긍정적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확 와서 때리고 가고, 그러면 뒤에서 딱 맞아서 앞을 폭 굴하죠. 그럼 또다시 가만히 또 잠잠해질만 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딱 되려면 갑자기 앞에서 어퍼컷을 확 날려. 그럼 뒤로 확 쓰러져. 그럼 이걸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자꾸 찾는구나. 그럼 나 이거를 자꾸 어루만져주고 내가 왜 그 감정이 부정적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고 나와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서 상대가 있다면 상대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에 너가 그렇게 했을 땐 나는 너에게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싶으면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도법이 있어요. 기도법은 그냥 뭐 종교에 상관없이 하는 기도예요. 제가 혼자 하는 거, 신이 그냥 한 명의 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신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거를 제가 두려운 순간에 항상 여기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의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강리치 채널 계정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오픈을 해 놓으면 그때 거기다가 올려놓으셔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제가 상담 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제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 제가 기도법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3번째 영상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해드릴 부분은 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이제 1000명 돌파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